자, 주말에 한국이 미국에 의해서 민감한 국가, 민감 국가로 지정돼 있었다. 이것은 미국의 에너지부가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이 핵이 확산될 가능성이 높은 나라에 대해서 특별한 고려가 필요할 때 지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너지부가 지금 이 한국을 민감 국가로 두었다는 것은 그것은 한국이 핵무장을 할까봐 미국이 견제하는 거라고 봐야 돼요. 그런데 이게 지정이 돼 있는지 모르다가 바이든 행정부에서 1월 초에 바이든이 임기를 끝내기 일주일 전쯤에 한국을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으로 올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Sensitive and Other Designated Countries 이렇게 올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갖다가 우리가 이때까지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오기 전에 바이든 때 한국을 민감 국가로 지정했는데, 그런데 바이든이 임기 마치기 직전에 이렇게 지정한 것을 지금 2달이나 지났는데 그걸 갖다가 모르고 있고, 이게 일주일 전에 한국 정부에서 알았는데 일주일이 지나도록 무슨 설명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미국에 문의해놨다. 이렇게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이 민감 국가가 된 데는 복합적인 일들이 있는데, 자, 계엄을 하면서 미국하고 제대로 이렇게 통제되지 못한 부분도 있을 거고, 한국에서 계엄을 하고 사후에라도 설명을 제대로 안 한 부분도 있을 거고, 정치권 일각에서 한국 국민들 소리가 계속 핵무장으로 가다 보니까 이 부분을 갖다가 미국이 우려해서 민감 국가로 지정했을 것이다. 최근에 한국이 체코에서 원전을 수주하려고 하다가 지금 윤통이 절해되면서 흐지부지 되어가고 있죠. 근데 그 원전을 수출할 때 미국의 웨스팅하우스라는 대표적인 이런 원전 회사의 기술을 갖다가 한국이 갖고 왔는데, 그걸 가지고 체코에 원전 수출을 하면 미국의 원전 기술을 제3국가에 수출할 가능성이 있다. 수출이 아니라 사실은 유출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런 것들이 이제 겹쳐져서 이렇게 됐다고 봅니다. 최근에 보면 매우 이상한 게 3월 말에 일본을 가면서 한국도 들렀다가 갈 걸로 예측이 되었던 헤그스에서 미 국방장관이 방한을 취소해버리고 그리고 그냥 패싱하고 일본에만 간다라는 거예요. 한국은 3월 초에 미국 에너지부 산하 연구기관에서 이제 이런 이야기들, 즉 한국이 민감 국가에 지정됐다라는 이야기를 그렇게 기띔받고, 그때야 지금 백방으로 타진을 하고 있다, 이런 소리가 들려요. 자, 그런데 지금 다른 민감 국가로 지정한 나라는 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 시리아, 이스라엘, 대만 등 25개국인데 대체로 그렇게 지정할 만한 사유가 있는 나라예요. 미 에너지부는 통상적으로 미국의 경제 안보 위협을 가할 수 있는 나라, 핵 비확산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나라, 그리고 지역의 불안정성, 테러리즘 등을 이유로 이렇게 민감 국가를 지정하는데, 한국이요, 이렇게 지정됐다는 것은 말로만 핵무장 주장하고 있고 실제 핵무장을 할 수 있는 이 플루토늄이나 우라늄 농축도 안 하고 있다는 걸 미국이 잘 알아요. 그런데 말로만 한다고 미국이 진짜 이렇게 했을까? 특히 한국이 지금 계엄이 이렇게 실패하고 탄핵이 되어서 무정부 상태인데 미국이 굳이 한국에다가 민감 국가로 지정할 이유가 있었을까? 윤통 계엄을 가지고 그랬을까? 기분은 나쁘지만은 가면서 이렇게 죽을 쓰지는 않을 겁니다. 한국에 대해서 바이든이요. 이렇게 한 가장 큰 이유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 한국의 안보 상황이 북한의 매우 취약한 상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국 지역의 불안정성이 심하기 때문에 한국을 민감 국가로 지정했을 거다. 저는 그렇게 봐요. 또 윤통 탄핵 이후에 어쨌든 미국도 바보가 아니고 여러 경로로 분석을 하고 있는데, 윤통이 결국 탄핵 인용되면 이재명이가 대선 당선될 확률이 가장 높으니까, 그래서 빠르면 5월 중순에 이재명이가 대통령 당선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재명이 지배하는 대한민국은 북한과 내통도 할 수 있다. 북한과 여러 가지 정보도 교류될 수 있다. 이것 때문에 저는 미국이 한국을 민감 국가로 지정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트럼프는 한국에 대해서 매우 비우호적이고 북한하고 직거래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트럼프는요, 한국의 안보의 불안정성에 대해서 전혀 신경을 안 쓰고 있고 진짜 그럴 겁니다, 앞으로도. 그러면 바이든이 이렇게 한 것은 한국의 안보가 매우 취약한 상황에서 미국이 한국을 특수 관리해야 된다. 한국의 핵기술이 북한으로도 넘어갈 수 있다라는 그런 의도로 한국을 민감 국가로 지정한 겁니다. 한국에 친북 좌파 정권이 들었을까 봐요. 그래서 미국의 연구진이 한국에 오히려 한국이 민감 국가로 지정된 것을 알고 있느냐, 협력에 문제가 없겠느냐고 우려스럽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효력은 다음 달, 그러니까 4월 15일까지 있고요. 그런데 4월 15일 이전에 이게 일단은 지정이 되는 걸 푸는 한미 간에 작업이 되지 못할 걸로 봐서 자동적으로 민감 국가 지정이 연기가 될 거라고 봐요. 왜? 이제 이재명의 대선을 고려한다면 미국이 당분간은 한국을 민감 국가로 둬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의 국가적 리더십이 취약하고 총리도 탄핵되는 것을 보고 미국이 생각을 했겠죠. 한국의 무정부 상태에서 한국에 있는 핵시설 등이 앞으로 북한에 지금 넘어가거나 탈취될 수도 있다. 원래는 그게 미국의 웨스팅하우스 기술이다. 그래서 미국이 이렇게 했다고 봅니다. 한국의 핵무장을 보고 그랬단 말이나 한국의 계엄을 보고 그랬다는 말은 저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의도적으로 지금 한국을 요주의 대상으로 지금 올려놓고 감시하고 통제해야 되고, 그리고 한국을 의도적으로 고립 패싱시키고 있다. 이것의 가장 큰 이유는 좌파 정권이 들었을까봐 우려하는 거고, 그래서 이런 민간 국가로 몰고 가면서 한국의 좌파 정권을 백기투항시키려고 하는 것이다. 그것이 미국의 한국 민간 국가 지정의 핵심 사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